지금 청년 실업 문제가 거의 국가 재난 수준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청년들만이 아니고 우리 정치권에서도 아마 자유한국당에서도 동의를 하실 겁니다. 심각한 상황이에요. IMF 이후에 최악의 상황입니다. 우리 실업자가 125만 되는데 그중에서 한 40%인 50만 명이 청년 실업입니다. 문제는 이 청년 실업은요. 지금 우리 한국당에서 문제 삼고 있는 댓글 문제라든가 아니면 금감 원장 문제라든가 방송법 문제 이런 문제는요 7월 달에 해도 문제가 안 됩니다. 또 시간 가면서 해결을 할 수가 있는 문제인데 청년 실업 문제는 때를 놓쳐버리면 25세에서 29세 사이에 일자리를 못 잡는 청년들이 평생 상처가 됩니다. 이 상처를 누가 치유해 줄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들한테 최대한 많은 일자리를 오래 제공을 하기 위한 긴급 처방이 이번 추경입니다. 그래서 추경은 이 정쟁 사항과 완벽하게 분리해서 이 청년들, 이 사람들의 미래, 이 사람들의 인생을 보고 결단을 해 주십사. 정말 이렇게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그 구조적인 문제라고 하는 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이제 구조적인 문제인데 문제는 이 구조적인 문제라고 하더라도 지금 25세부터 29세 사이에 입직 연령, 요 청년들이 이 시기에 구직 경험, 취업 경험이 없이 30세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평생 상처가 됩니다. 평생 한이 돼요. 이게 지금 한 50만 명 정도가 지금 이게 실직 상태거든요. 네. 이거를 근데 일자리가 지금 중소기업 일자리가 한 20만 개가 남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미스매칭이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볼 때 이 구조적인 것 전체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단기적으로 이 50만 명 중에 한 20만 명이라도 빨리 이 25세, 29세 사이에 입직 연령대 실업자로 보내지 않도록 실업자로 30대가 되지 않도록 구직과 취업의 경험을 만들어주도록 하는 거. 이거는 상당히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사안이다.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매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10만 명을 더 안게 되면 예전에는 우리가 수용이 가능했어요. 예를 들면 대기업이나 수출기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좀 유연성이 있을 때, 예. 좀 탄력성이 있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지금은 이게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높아지고 있는 데다가 특별히 이 에코세대하고 겹치는 게 대학 진학률이 최고 세대예요. 이 네. 세대가. 기본적으로 미스매칭이 뭡니까? 내가 대학을 나왔는데 일자리는 대학 일자리만 대기업 일자리나 공무원 일자리 없어요. 안 맞은 거죠? 이 네. 미스매칭이 지금 제일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일시적으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이 임금 차이를 최대한 보전해줘서 중소기업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주는 정부의 노력이 전 특수한 처방으로 꼭 필요하다. 저는 이제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면요. 지금 이 정부가 구조적인 대책을 외면하고 단기 처방을 하는 게 아닙니다. 긴급 처방의 목표는 이 구조적인 목표 하에서 그 구조적인 대책에 기여하는 긴급 처방이다. 제가 그걸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핵심은 뭐냐? 산업 구조가 바뀌었어요. 고용 없는 성장입니다. 지금 작년 대기업이요. 이익이 50%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37개 대기업 집단이 이익이 50%가 올랐는데 고용 성장 상승률이 1%예요. 네. 이익은 50%가 올랐는데 고용은 1%밖에 안 늘리는 겁니다. 산업 구조 요인이 크다고 보고 있는 그러면 거죠. 이제 네. 고용 없는 성장 시대에 온 거예요. 이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대기업 정규직 임금이 100이면요. 대기업 비정규직이 65입니다. 중소기업 정규직이 49예요. 네. 중소기업 비정규직이 35입니다. 자, 이런 상태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에서는 기본적으로 일자리 문제가 정리가 안 됩니다. 핵심은 중소기업 살리는 게 핵심입니다. 일자리의 90% 이상이 중소기업 일자리거든요. 예. 지금 대기업 규제개혁, 수출기업 이런 거는요. 대기업 수출기업은 이미 그 정도의 체력을 갖고 있으면 스스로 시장에서 생존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이 대기업과의 수직적 관계 속에서 자생력이 없어서 일자리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이 중소기업 일자리를 늘리는 게 장기적인 구조 대책인데 지금 이거를 중소기업 보고 니들 알아서 경쟁을 갖춰라. 그래서 대졸 출신들도 중소기업 갈 수 있게 여건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어서 이 문제를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정책적 목표를 갖되 이 중간 과정에서 대기업과의 이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 이거를 최대한 보전해줘서 중소기업으로 일자리가 좀 흘러갈 수 있도록 이 중간 과정을 브릿지를 하자는 게 정책적인 목표지 중소기업을 견인하는 게 정부 역할은 절대 아닙니다.
이게 문제의 핵심이 뭐냐? 저는 이 양극화나 불공정을 해결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재정적인 지원이 중심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모든 규제나 지원은 가능한 한 최소화시키되 기본적으로 양극화를 없애기 위한 거, 이중구조를 없애기 위한 거, 그리고 그 불공정 거래를 없애기 위한 이 점에 우리 정부 정책의 포커스를 맞춰서 좀 이 양극화 현상을 좀 해소해 나가자. 이렇게 해 나가는 거는 네. 결국은 그 안에 규제 개혁도 들어가죠. 그다음에 대기업 근로자들, 노동자들의 어떤 처우 문제, 중소기업의 어떤 그 차이 문제 해결하는 거 들어가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실업이 됐을 때 다시 패자 보완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없어요. 우리가 외줄타기를 합니다. 서커스는. 저 외줄타기를 하는데 떨어지면 바닥이에요. 그럼 외줄 타려고 그러십니까? 안 타죠. 그 시장에서 해고를 자꾸 유연하게 해주자는데 떨어지면 바닥입니다. 콘크리트 바닥이. 밑에 그분을 쳐줘야 돼요. 이게 안전망인데 이 사회 안전망에 대해서 예산 좀 하자 그러면 또 반대합니다. 또 복지 예산이라고 그래서. 자, 이런 점에 대해서 다 테이블에 모아놓고 저는 1년이고 2년이고 이 사회적 대타협을 한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할 거 하고 그다음에 급한 거 그다음에 좀 천천히 할 거 다 해서 여기에 대한 합의를 사회적 대타협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정말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이지 나만 옳다 너는 틀렸다 이 논쟁을 더 이상 이제 길게 하는 거는 저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문제는 청년 실업이 아니고요. 정치의 태업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우리 자유한국당이 지금 추경 논의를 아예 응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혹시 국민 여러분 아세요? 무슨 이유인지? 뭐 방송법을 통과시켜야 되는 겁니다. 아니 방송법은 따로 논의를 통과시키면 됩니다. 방송법 때문에 지금 20대 청년들 20만 명이 일자리를 못 얻고 또는 취업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30대를 맞아야 된다? 그건 아니죠. 우리 군산에 있는 15만 그리고 통영, 울산에 있는 그 시민들이 이거 대량 실업 또 그 재난적 그런 구조조정 이걸 어떻게 극복합니까? 저는 자유한국당이 방송법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 이상으로 국민들한테 청년 실업 문제 그다음에 구조조정 문제가 심각합니다. 국민들 보시고 정치 태업 빨리 좀 중단하시고 좀 들어와서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다 서로 엇갈리는 주장 아닌 것 같습니다. 강조했던 점을 서로 둘 다 수용을 하면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좀 정리가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수고하셨습니다. 네.